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점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행복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선물 받을 때, 또 뭐가 있죠? 아마 많이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 다 알람이 울리니까 일어나시죠? 알람 소리를 듣고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행복하신가요? 알람 소리를 기분 좋게 느끼고 일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알람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은 혹시 좀 이상한 변태 아닌가요? 혹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알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도 못해버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잡은 행복이 눈을 뜨자마자 깨져버렸죠.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데 오늘 하루 중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10가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을 때, 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퇴근하기 직전, 그 어떤 생각을 했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솔직히 막 하루 종일 마약한 것처럼 기분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진 않잖아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을 기다리면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언제 정확히 행복한지 알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와 여러분이 행복 대신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크게 변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부자가 될 거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 대신에 추구해야 할 것 첫 번째,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의 밸런스를 맞추기.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끄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대장내시경 받아보셨나요? 대장내시경은 요즘에 대부분 수면내시경으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수면내시경이라는 게 없기도 했고, 대장내시경 장비가 훨씬 지금보다 후졌을 때라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게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실험 내용입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대장내시경을 받는 사람들한테 1분마다 느끼는 고통이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의사가 1분이 딱 지났어. 지금 고통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가 팔만큼 아파요 라고 쾌락 측정기를 누르는 거죠. 이건 경험하는 그 당시에 고통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5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검사가 가장 빨리 끝난 경우는 4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는 1시간 9분이었다고 해요. 1시간 9분이나 이런 엄청 고통스러운 걸 받아야 했다니 너무 끔찍하죠. 무튼 154명 중 2명의 환자가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느꼈던 검사 시간, 고통을 기록한 표예요. 이 표를 보면 A 환자는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 8분 동안 받았고, 1분마다 고통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통을 보고한 횟수도 8번이죠. 검사가 끝날 때 느낀 고통의 수치는 6이라고 답했어요. 환자 B는 A 환자보다 검사 시간이 3배나 더 길었고, 고통 보고 횟수도 당연히 1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했으니까 3배나 더 많았겠죠. 24분 동안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24번의 고통을 측정했어요. 검사가 끝나갈 때 느낀 고통의 수치는 1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환자들의 쾌락 측정기 그래프입니다. 딱 봐도 8분 동안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이 면적이 좁아 보이고, 24분 동안 받은 사람은 검은 면적이 엄청 넓죠. 그럼 면적을 봤을 때 고통을 느낀 수치가 B 환자가 당연히 높겠죠. A 환자보다 3배나 더 길게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그 고통을 3배나 더 많이 측정했으니까요. 대장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A 환자와 B 환자에게 고통의 총합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이건 대장내시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4분 동안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환자 B보다 8분 동안 대장내시경을 받았던 환자 A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느꼈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4명이 모두 동일한 아주 신기한 결과인데, 대장내시경을 받았던 시간이 길었냐 짧았느냐가 고통을 기억하는데 크냐 적냐를 결정했던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이 1시간이라 그랬죠. 1시간 9분 동안 받은 사람하고 가장 짧게 받은 사람인 4분 동안 받은 사람하고 느끼는 고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나 오히려 4분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아마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행복했던 그때의 순간이 떠오르지, 아 저번 여름휴가 21일부터 28일까지 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청 행복하고 좋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름휴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특정 순간, 특정 장면을 떠올리죠. 그래서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 보면 기억하는 자아가 보기에는 최악의 순간, 고통의 정점일 때와 검사가 끝났을 때 느꼈던 고통의 평균치 를 고통의 척도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끝나갈 때의 고통의 중간을 내가 느꼈던 고통이라고 평균치를 회상했던 거예요. 지속 시간이 엄청 길던 짧던 그냥 최고로 아팠던 순간하고 끝나갈 때 아팠던 순간의 평균을 내 고통이라고 회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자아가 고통의 지속 시간이 길든 짧든 지속 시간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를 지속 시간 무시라고 합니다. 최악의 순간에 보고한 고통과 검사가 끝나갈 때쯤 보고한 고통의 평균을 내가 느꼈던 고통이라고 평가하는 현상을 정점과 종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의 실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행복을 경험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억하는 자아가 지속 시간을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행복의 기억 조각들, 어떤 순간들이 엄청 여러 개가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엄청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도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실험인데, 교향곡을 틀어놓고 아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넋을 놓고 몰입해서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40분 동안 교향곡에 몰입해서 그 곡을 정말 정신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듣고 있던 곡이 끝나갈 때쯤에 일부러 소음을 엄청 크게 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음악 감상이 끝난 다음에 음악 감상 혹시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했을 것 같나요? 약 40분간 엄청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소음이 커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나는 40분간 행복했기 때문에 이 음악 감상은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다고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40분간 엄청 몰입해서 행복하게 그 교향곡을 듣고 있었는데도 40분간의 행복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음악 감상을 통째로 망쳐버렸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음악 감상을 망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음악 감상의 기억을 망쳤을 뿐이죠. 40분 동안의 행복했던 경험을 통째로 다 무시해버리고 결말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그때의 행복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행복했던 시간이 정말 길었어도 매우 짜증났던 일이 하나 딱 껴버리게 되면 그 하루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억 조각들, 어떤 쾌락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루를 행복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행복의 조각들, 쾌락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고 24시간 중에 10시간이 넘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는 자아의 왜곡된 평가 때문에 정점의 행복과 종점의 행복인 기억하기 쉬운 쾌락들만 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인 경험하는 자아의 삶보다 기억하는 자아의 삶을 본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평탄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의 드라마를 보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평가를 해요. 이렇게 경험하는 내 삶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기억에 남는 특정 순간과 자극적인 순간, 쾌락, 엄청 고통스러웠던 순간 만 기억이 나버리니까 기억하는 자아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다지 행복의 연속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아하고 경험하는 자아를 동시에 생각해보는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휴가를 떠나려고 해. 이게 단기간에 강렬한 쾌락만을 쫓는 비합리적인 결정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어떤 고통이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느꼈던 아무것도 아닌 손해였는데도 그 손해의 기억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그 당시에 경험을 하고 행복함을 느꼈던 나를 너무나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 한순간의 쾌락을 결정하는 것보다 삶이 지속적으로 기쁨의 연속이고 평화로운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기억하는 자아는 여러분들의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에 경험하는 자아가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하루를 살면서 평화롭고 소소한 기쁨이 있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 자신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 내가 내 신념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 어떤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게 될 거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경험하는 자아의 행복 속에서 행복이 훨씬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행복 대신 추구해야 할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자.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너무 줏대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세상에 맞춰놓은 잣대에 나 자신을 끼워 넣어야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세계 인구가 총 몇 명이죠?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약 80억 명이라고 해요. 80억 명이 모두 다 똑같은 목표랑 똑같이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할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2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1억을 벌어도 더 벌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행복하다면 굳이 저처럼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와서 병신처럼 악플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몰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제 주변에 부자가 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맞아,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지만 나는 부자가 되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도 지금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다면 가치가 있어 라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돈 버는 방법은 없어 이 병신 새끼야. 너 혼자 부자 되지 그걸 왜 알려주냐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본인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여유로움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벌고 성교 활동을 했던 제 친구가 돈을 벌고 있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아유 이 속물 새끼야 그렇게 살면 좋냐 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친구한테 야 그럼 돈 안 되는 성교 활동 같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하냐 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 없어도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행복이 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자가 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 가치가 없다 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데 저 사람도 본인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을 끼쳤을 때 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마 남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면 여러분의 인생도 편안해질 거예요. 요즘 SNS 보면 과시하려고 좀 더 있어 보이려고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불행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이전보다 나은 상황 또는 못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고 비교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기도 하죠. 월급을 받았는데 보너스가 이전보다 더 나왔어. 그럼 우리는 보너스가 더 나왔네? 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왜냐면 더 나왔으니까 이전보다. 반대로 내가 샀던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샀을 때하고 비교해서 떨어졌으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복과 고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익숙해져 버립니다. 100억대 부자들하고 1000억대 부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공허함을 한 번쯤은 느낀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져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야. 이게 더 가지고 싶은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페라리야. 페라리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페라리를 가지고 나서 람보르기니를 또 가지고 싶어. 람보르기니 가지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이런 목표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아까 말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개념하고 정말 비슷해요. 기억하는 자아는 쾌락의 조각들, 행복의 조각들만을 쫓으려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긴 경험하는 자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행복의 감정들을 다 기록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되더라도 시를 쓰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죠.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뭘 하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업에 망하고도 계속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저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했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렉기타 치고 싶으면 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몰입해서 그걸 만들어내보는, 이런 것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에요. 당장의 쾌락보다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곤조가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절대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여러분을 맞춰가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이 정해놓은 행복에 여러분의 행복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경험하는 자아가 어떤 때에 편안함과 안정감, 기쁨을 느끼는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결국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쾌락이라는, 기억하는 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고 더 이상 못 가질 게 없는 쾌락의 끝에는 공허함이 남기 때문에 부자들의 자살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자아의 기억나는 행복인 쾌락, 어떤 순간 이런 걸 쫓지 말고 경험하는 자아의 소소하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나 자신과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걸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행복, 성장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본다면 이게 진짜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쫓지 않으면서 삶에 행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